네,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우선 참여연대 회원분들에게 회원님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성함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취미라든지 특기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회원님을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요, 이름은 윤양진이고요. 황등에서 쌀농사 짓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철 아닌 때는 농업회의소, 익산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귀농 26년 차라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네. 모르겠죠? 네네네. 그래서, 귀농 26년 차, 그동안 생활, 그러니까 귀농 26년 차로서 나는 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26년. 초반에는 좀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제가 연고도 아니고, 그리고 농사질 용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씩 쌓이니까 또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농사 져서 애들 키울 만큼 하고 있는데 26년이라는 시간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6년이 됐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제가 좀 들었는데, 좀 특이한 점이 그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 모두 함께 다 참여연대 회원이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좀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가족들도 모두 같이. 네. 먼저는 낚시가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애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같이 들어오게 됐고 저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간단하게 회원님의 이제 소개를 들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이제 원래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럼 익산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귀농을 하게 되셨는지. 원래 고향은 서울이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농촌 활동 다니고 그러면서 농촌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농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졸업하고 좀 있다가 이제 익산을 오게 됐는데 익산을 온 계기는 제가 농민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농민회 활동을 했었고 전라북도를 올 생각이 있었고 전라북도에서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익산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익산을 왔고 익산에 황금으로 자리 잡았어요. 주요하게는 황만길 지금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전라북도라는 지역을 추천을 해주시는. 추천은 전라북도는 제가 마음을 먹고. 어떤 점이 전라북도의 매력을 이끌리셔가지고.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이제 농민운동에서는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고 그것에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벌써 이제 익산이라는 곳 그리고 또 농촌에서 이제 20년 넘게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하셨는데 또 자녀분들도 좀 세 명 함께 이제 가족을 꾸리고 이제 생활을 해오셨는데 자녀를 이제 농촌에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게 좀 어떤 좀 장점 단점이 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농촌에서 산다는 게 자연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학교가 농촌 학교는 크지 않아서 다양한 활동 또 학교도 그랬지만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애들의 크는데 많이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부모가 태워다주고 태우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농촌 생활인데요. 이런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회원님의 모든 그걸 종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회원분들이 이걸 하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도 네. 학교에 제가 이제 대안학교 고3고등학교 갔는데 그때 이제 부모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표현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조금만 더 선배님 어떤 이렇게 필요로 어떤 요구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요구든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일부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 네네네네. 좀 다른 사람과 겨루면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거라도. 네네네 그런 그 사람으로 회원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회원님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나 그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렸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아까 그 농사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을 때 농업회의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농업회의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 농촌이 많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농업 농촌이 어려운데 농업계의 대표 조직이 좀 필요하다. 한 목소리 내는 대표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민, 농민단체, 농협을 아우르는 대표 조직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요하게는 읍면동을 돌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익산시의 정책을 반영하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익산이 아무래도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농업회의소에서 근무를 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5년 차 접어들고 있어요. 아, 네네. 벌써 좀 5년 가까이 되셨는데 근무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좀 그런 점이 있으셨을까요? 중요한 건 저희가 농업회의소가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거든요. 월 5,000원씩 내는 회비로. 그래서 이제 회원 확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농민들이 이렇게 회비는 내는데 참여하는 거에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아, 네네네.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점. 또 중요한 게 이 농업회의소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좀 보수 없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분명히 이런 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양한 어려움, 그리고 아까 회원 모집하는 그 어려움, 이 농업회의소에서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 선생님만의 원동력,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목장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상근이거든요. 4, 5, 6, 10월 달은 농사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근하고 하는데 실은 이제 아직 그 회원의 회비로 제가 뭐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서 실은 제일 걱정인 거는 저는 농업회의소 활동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대 다음 차기 사무장은 나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활동비를 받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일단 농업회의소가 주로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농업 정책의 수혜자인데 실은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역할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농업회의소가 그들이 참여해서 자기의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뭐 그런 것들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보수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끼시면서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또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잠깐 농업 정책, 익산시 농업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익산시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익산시가 직면해 있는 농업, 그러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뭐 고령화나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익산시만의 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농업 정책에 대해서. 네네네. 실은 이제 익산이 지역이 그러니까 쌀도 대규모, 고구마도 대규모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푸드 플랜이 진행되면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은 다수의 그 소농들이 다수거든요. 80% 이상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과 이런 선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농촌을 계속 지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좀, 이런 점은 좀 필요하다. 익산시의 농업 정책 중에서, 이런 점은 좀 필요하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그거를 개인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실은 이제 20개 읍면동인데 20개 읍면동을 돌아서 의견을 받고 분과위원회라고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량분과, 축산분과, 원예특자분과 분과위를 거쳐서 의제를 만들어서 9월 말 정도에 시장 간담회와 농정 협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거 올라오는 안들이 무슨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이렇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 개인적 의견을 내기보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고 그것도 취합해서 의제를 만드는 역할이 제 역할이고요. 제 개인적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농업 정책을 만들기 위한 좀 과정을 거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귀농귀촌, 아무래도 귀농귀촌 선배님이시잖아요.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후배들에게 좀 이런 점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귀농귀촌이 실은 밖에서 농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막연함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고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연관되어 있거든요. 실은 이제 오시는 분들은 시에서 뭘 지원해주지? 뭘 해주지?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은 그 지원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거든요. 실은 농사를 져서 이런 귀촌인 같은 경우 내가 이 지역 국민들과 어떻게 함께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실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나름 계획적으로 왔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삼아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겠냐. 실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좀 이런 선배님들 조언을 받아들여 시에서도 이런 좀 의견을 받아들여서 뭐 6개월이나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인기시설 이런 것들 많이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좀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제일 사랑하는 가족분들, 또 아이들, 그리고 아내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약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씨는 애들 키우려고 많이 고생했고 또 제가 못하는 일만까지 해준 것 같고요. 애들은 나름 자신의 영역 속에서 자신 생각을 갖고 잘 커져서 또 말씀을 또 기다리고 잘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훈훈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이라 그래나? 우리 각시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질문 던졌는데도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